정답은 없어요. 각 방법이 뭔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겠죠. 나는 빠른 회복이 중요해. 나는 간단한 게 중요해. 고정을 안 하는 게 중요해. 나는 뒷광대가 없는 게 중요해. 나는 볼처짐이 없는 게 중요해. 각각의 방법들이 많이들 이제 그러면서 환자의 요구에 따라서 개발되고 또 의사들이 노력해서 만들어내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 십몇 년 동안 뭐 여러 환자분들 이렇게 결과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최근에는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전 광대 수술 관련 부작용은 약간 의사의 숙련도 부족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한 10년 전에는요. 제가 뭐 재건 수술이라는 걸 처음 할 때만 해도 의사의 숙련도 부족이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무렵, 그 시절에 한 10년 전쯤에 퀵광대라는 이름의 간편하고 뭐 싼 이런 방법들의 유행을 하면서 엄청난 부작용이 많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을 한 게 의사들의 숙련도가 올라가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환자들이 퀵광대나 이런 거의 위험성에 대해서 조금 알고서 선택하면 그런 부작용이 줄어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한 2, 3년간의 모습을 보면 숙련도의 문제는 아닌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의사들의 숙련도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환자들이 이해가 없어서 얼굴을 무조건 작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너무 과하다 보니 또 의사가 그 과한 욕심에 모험을 하고 또 그 욕심에 부응하다 보니 만들어지는 부작용이 최근 들어 굉장히 늘어가는 것 같아요. 얼굴이 크다고 무조건 광대를 줄이려고만 하는 환자의 갈망이 엄청나고요. 그리고 또 그런 갈망이 있는 환자들을 수술을 시켜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욕심이 있는 의사들도 또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새 들어서 드는 생각은 이게 광대 축소술인가, 이게 광대 제거 수술인가 헷갈릴 정도로 광대를 무조건 없애려는 방향으로만 의사나 환자나 노력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고 있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분이에요. 이분이 광대 수술을 몇 번을 했을까요? 이 측두골에다가 이렇게 나사를 박을 정도로 광대를 줄였는데, 근데 현실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눈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플레이트는 속에 있는데 뼈는 위에 있어요. 보이세요? 플레이트는 여기 있고요. 뼈는 위에 있어요. 워낙에 뼈를 이렇게까지 줄여놨겠죠. 근데 이 뼈를 녹이고 흡수시키면서 광대는 밖으로 더 나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가 수술을 해야만 하나.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광대뼈는 여기 있잖아요. 근데 플레이트는 안에 있어요. 처음에는 얘를 이렇게까지 밀어 넣어서 고정을 해놨겠죠, 의사가. 근데 이 안이 빈 공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는 측두근이 있는 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측두근이 우리가 입 벌리고 씹고 이러는 상황에서 이 뼈가 밖으로 튀어나가는, 밀고 나가려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고정해놨던 뼈를 다 녹이고 없애고 하면서 뼈는 자기가 근육이 밀어내는 대로 나가요. 그러면 안에 가시처럼 이렇게 쓸데없이 플레이트만, 스크류만 박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뼈는 없이. 이렇게 보시면. 뼈는 여기 있는데 스크류는 여기 박혀 있잖아요. 근데 이 환자가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광대 더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환자는 광대 더 줄일 수 있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져요. 광대만 5번 수술하셨어요. 얼굴 실제로 보시면 깜짝 놀래요. 여기가 아예 없어요. 이쪽에 피부를 음영을 보면요. 절개창이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더 4개. 절개창이 여기 4개가 다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광대가 없어요. 이거는 광대뼈 삭제 수술이에요. 광대뼈 축소 수술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여기는 연결이 된 게 아니에요. 금속이 박혀 있을 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광대가 계속 작아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는 뭘까?
제가 겁이 많은 건지 제가 나이를 먹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 드는 느낌은 광대 축소술이 아닌 광대 제거 수술이 되어가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저런 환자들이 와서 선생님 저 광대 수술이 너무 과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작아질 수 있나요? 이렇게 와요. 그러면 제가 안 해주죠. 아니요. 이제 광대순 손대지 말지. 아까 봤던 이 환자는 제가 엄청 병원에 와서 혼내서 보냈어요. 얼굴을 왜 이렇게 다 난도질을 해요? 라고 혼내고 보냈어요. 지금 어린데 나중에 어떡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저한테 물어요. 근데 선생님, 광대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지금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환자의 갈망과 의사의 과욕 또는 모험이 이런 문제들을 계속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CT 보고 사진 보고 얼굴이 작아졌다 이렇게 느끼는 것만 보고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플레이트는 뼈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는 CT에서 뼈와 플레이트는 거의 비슷하게 보여서 사람들은 그게 뼈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걸 뼈로 착각하고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하고 안타까운 생각 같아요.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계속되는 질문은 있고, 설명하자니 쉽게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고, 근거를 대자니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가 될 게 뻔하고, 그렇다고 근거 없이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어딘가서 또 꼬심에 넘어가서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오늘 만들어 본 영상이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돌려보면서 천천히 이해하신다면 아마도 최소한 오답은 고르지 않을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정답을 골라주는 사람일 수는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최소한 오답은 막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문제를 푸는데 정답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이게 정답이라는 내가 확신이 없어. 그럼 여러분 그 사지선다에서 어떻게 시험 보세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뭐 대학 와서까지 계속 그랬어요. 확실하게 아닌 것부터 제끼죠. 뭐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어요. 옳은 거를 고르시오 그랬어요. 근데 뭐가 옳은지 내가 확신이 없어. 그러면 이건 절대 아니야 라는 것부터 우리가 지우잖아요. 그리고 남는 거에서 선택하면 그나마 확률적으로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 그리고 절대 오답인 거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하면서 이 방송의 제목도 모의고사라고 했고 광대수술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해부학 지식이랑 뭐 수술에 대한 이해가 없이 들으면 이렇게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겪어보시면 어느 환자가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 방송을 자기가 수술하기 전에부터 봤대요. 근데 그때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모르겠다. 그러고서 제꼈대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의 유튜브 방송을 봤더니 되게 쉽더래요. 이렇게 해서 줄이면 얼굴 왕창 줄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수술을 했대요. 그랬더니 수술을 하고 나서 뭔가 이상해서 제 영상을 다시 보게 됐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해가 되더래요. 그 얘기를 환자분이 저한테 해주시는데 그러네. 내가 아무리 방송에서 떠들어도 수술 전에 환자가 이걸 본다면 어렵다고 그냥 스킵하거나 아니면 닫아버리고 딴 걸 보기가 제일 쉽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아무튼 누군가에게 뭐 수술 전이든 후든 도움이 되셨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다른 곳에 많이 펼쳐주세요. 왜냐하면 수술 준비 중인 사람들은 이 영상을 꼭 보고 최소한 이해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있어요. 제가 혼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수술하고 보면 뭔 도움이 되겠어요. 수술 전에 뭔가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보시길 바라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